네, 안녕하세요. 라디오금천 뉴스라인입니다. 네. 오늘 그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10월의 두 번째 주인데 이렇게 좀 어제 비가 많이 오고 주말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엄청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감기 조심하시고요. 지금 코로나가 다시 좀 이렇게 보고 다시 이렇게 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라인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대형병원의 그 선거 앞두고 우리가 4월 9일 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이번에 기공식을 했는데 이 기공식이 구민 기만이다. 라는 지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이게 황량한 사진에 있는데 이게 저기 안에 하얀 곳이 바로 지금 기공식 하는 장면입니다. 2020 올해 작년이죠. 올해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 전 4월 9일날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장을 한 건데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좀 초록색 아주 좀 이렇게 보기 좋은 화면이긴 한데 보기 좋긴 하지만 속은 좀 터지죠. 저게 올해 8월 말 현장입니다. 전혀 공사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된 거냐라는 부분에서 좀 따져 지금 구정 질문에 좀 따른 게 있는데요. 도병도 의원이 지금 구 대형병원 종합병원 관련해서 좀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게 좀 있었습니다. 왜 이런 거냐라고 좀 물어봤고요. 그래서 뭐냐면 그러니까 올해가 아닌 작년 2021년 3월 이게 뭐냐면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를 환경영향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환경영향 평가를 하면서 이 토양이 오염됐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금천구청은 정밀 조사를 시작을 했고 그래서 4월 달 올해 4월 4일 부영 측에다가 이 토양을 정화시켜라라는 행정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4일 있다가 기공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행정명이 지금 토양을 정화할 것을 요구하고 행정명령 한다고 4일 있다가 이거를 기공식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라는 좀 그런 사람들이 좀 이게 한데 지금 구청에서는 토양 오염을 확인한 거는 작년입니다. 2021년 3월에 지금 업체 이거 검사를 통해서 토양 오염이 됐다고 나왔고 그 다음으로 지금 나오는데요. 네, 하여튼 보시면 이렇게 해서 토양 업체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업체 부영 측에서는 현재 토양을 정하게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도병도형 같은 경우는 지금 구정지를 하면서 뭐냐면 계속 뭔가 물으면 부영치기, 뭔가 물으면 부영치기. 그러니까 부영이라는 점을 구청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구청 하고 있는 사업이 아니고 부영이 세운 의정의료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뭐냐면 이거 착공시도 마찬가지로 군청구가 한 것이 아니라 부영이 한 것이다라고 계속 이제 해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영 보건소장이 좀 얘기한 건데요. 기공식은 금전구가 한 게 아니다. 기공식은 민간의료법인인 의정의료재단에서 주재를 한 것이고 기공식 준비는 토기 정화 명령이 4월 4일 있었는데 거기 2달 전부터 준비가 됐다라고 좀 해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화를 하는데 정화 기간이 이제 구청에서 행정명령을 하고 그 행정명령의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니까 2년 안에는 정화를 해라라는 것이고 만약에 업체 측에서 그러니까 토지주 측에서 이것에 좀 부득이한 사정을 하게 되면은 1년씩 2번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4년 동안 요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화 공사 기간이 아니라 그 행정명령을 수행하는 기간을 최대 4년 동안 유지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도병도 의원은 이것을 좀 땡길 수 없느냐. 지금 부영이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선정하지 않고 있다. 4월 4일이지만 지금 10월이죠. 이게 9월 달에 구회가 됐으니까 9월까지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먼저 구에서 선제적으로 토지 오염 정화를 하고 나중에 이것을 부영 우정의료재단이나 아니면 이 토지를 처음에 판매한 왜냐하면 그 판매는 그 대한전선이죠. 대한전선에도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군데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좀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4년 동안 그럼 기다려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김수경 보건소장은 일단은 이 토지가 오염됐기 때문에 이 토지 오염된 것을 정화하는 데는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땅을 파야 된다고 합니다. 오염된 땅을
파야 되고 이 그러니까 터파기를 해야 된다. 어차피 땅을 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여튼 TF팀을 계속 운영을 해서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단은 많은 주민들께서 지금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4월 4일 그리고 4월 9일 기공식은 선거 전 액션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가 이제 몇 번 소식을 좀 전해드리긴 했는데요. 네, 금천구청역에 육교가 있습니다. 금천구청에서 넘어가는 육교가 있는데요. 그 육교에 그 엘리베이터가 드디어 생기게 됐습니다. 지금 또 국가철도공단에서 9월에 설계 공모를 했고요. 2023년 12월, 그러니까 내후년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공간이 바로 그 육교 모습인데요. 지금 금천구청역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 안양천으로 넘어가는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상당히 가파른 지금 육교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저기 빨간 곳을 통해서 엘리베이터, 자전거나 아니면은 뭐 유모차로 좀 남성 힘 좋은 남성분 같은 경우는 유모차를 끌고 올라갈 수 있긴 하겠지만 좀 상당히 위험해 보이죠. 하여튼 그래서 그 짐 수리나 이런 거는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에서 좀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휠체어는 당연히 올라가지 못하는 것이고 지금 부모님의 유아차, 그렇죠. 유아차도 상당히 어렵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자전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짐을 들고 올라가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반대편 안양천 건너편에 독산 한신 아파트로 가는 그쪽은 이 육교의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작 금천구청역에는 이런 것이 좀 만들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좀 화면 좀 넘기면 이것이 2013년부터도 많은 장애단체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2013년 9월 17일 지금 금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고 6개월 설치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사실 지체장애인분들께서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가려면 이렇게 밖에 갈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고 이렇게 안아서 갈 수밖에 없는데 장애인분들이 이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뭐 사실 자력으로 내가 혼자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고 이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뭐 보행이 좀 불편하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쩔뚝대시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 너무 계단이 가파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려움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할 것을 요청한 거고 또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 이거는 작년입니다. 작년 4월 13일 장애인 날 좀 즈음해서 이동약자를 위한 금천구청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라는 기자회견도 하고 여기 금천구청역 바로 개찰구 앞입니다. 거기 앞에서 이렇게 역장과 대화를 면담을 요구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시위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좀 인권 침해 진정을 냈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인권 침해다라는 부분에서 관련 부서 그러니까 철도공사 그리고 금천구청 관련된 곳에 하루빨리 엘리베이터 설치해라라고 좀 이렇게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많은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육교가 생겨갖고 사실 이게 육교가 만들어진 그 30년 만에 만들어진 좀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김포하기에는 좀 안타깝다. 30년 동안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호소를 했는데 이것이 좀 이렇게 늦게 됐다는 것이 좀 안타까우지 않을까, 안타깝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 지금 한 군데가 다 있습니다. 한 군데가 있는데 청소년시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수련관이 좀 있고요. 그리고 독산 지금 뉴 롯데캐슬이죠. 독산역 바로 앞에 있는 거기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작년에 개관했는데 지금 시흥동에 원래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만들고자 했는데 원래는 그 시흥 사동에 청소년 독서실이 있고요. 독서실에서 거기 주변을 매입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습니다. 안 돼서 지금 독산 사동이죠. 독산 사동에 있는 서울 불교대학원 대학교
불교 대학교 대학원 여기에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지금 노보텔이 있고 노보텔에 서울시가 노보텔 개발 계획을 같이 짜면서 기부 체납자금은 받는 그 부지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임대 아파트와 함께 조성하기로 했는데 여기까지 약 한 4년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천구청이 4년 동안에 완공되기 전에 좀 임시적으로 이용할 청소년 문화집을 조성하겠다고 추경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편성해서 뭐 시설비 4천만 원 그리고 뭐 사무조성비 그리고 청소년 문화집 조성비 1억 해가지고 약 2억 원 정도 가량을 좀 올렸는데 구의회가 대부분 삭감했습니다. 이 삭감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이게 그 시흥대로 골프장 옆에 가스충전소와 골프장 사이에 있는 그 건물의 4, 5, 6층을 임대합니다. 3개층을 임대하는데 한 개층 임대하는데 300만 원씩 9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이것을 계약을 지금 뭐냐면 여기에 지금 시설을 하고 조성을 하고 임대료는 지금 올해는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뭐 건물 건축주와 건물주와 협의를 해서 올해는 준비 기간이니까 임대료 받지 않겠다 하고 내년부터 임대료를 주겠다라고 협의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내년부터 이런 매월 900만 원씩 임대료를 내서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급한 거 아니냐라는 것이 도봉도 구의원의 좀 지적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추경이 아니라 본 예산에서 이 사업 계획을 좀 면밀히 세우고 거기에 맞는 공간을 찾아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했고 그래서 좀 더 지금이 아니라 본 예산대를 다루자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대부분 삭감이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천구청 유성구청장도 이제 요 관련된 글을 좀 올렸고 또 이게 이제 보도가 됐죠. 보도가 되면서 이게 청소년 관련 예산을 다 삭감했다라는 일단은 뭐 그렇긴 하지만 그 속내를 바라보지 않는 이런 좀 기사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병도 의원 같은 경우는 2026년에 완공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 완공이 어느 정도 이렇게 늦어질 수 있는 방안도 있다. 사실 1년, 2년 늦어지는 거는 뭐 예산 일이긴 하죠. 그러다 보니까 4년간 임대료만 5억이다. 그러면 이게 늦어지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부분가 있고 또 이게 4층, 5층, 6층인데 일단 청소년들이 좀 더 접근할 수 있게 저층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일단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사업을 좀 세심하게 찾아보자는 그런 좀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올해 이번에 12월 달 예산 심의에서 이거 한번 다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다음 화면에 한번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진 한번 보시면 지금 이게 금빛공원입니다. 보시면 잡초가 무성하죠. 펜스가 쳐져 있고 여기가 금빛공원 야외 무대입니다. 지하에는 금빛 히팅센터에서 그 체육시설들이 있고요. 그 옆에는 놀이터가 좀 있습니다. 놀이터와 체육시설은 활용이 되는데 이 금빛공원 광장은 거의 좀 이용이 좀 안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야외 무대입니다. 원래 공연장으로 써야 되는 건데 지금 인근이 다 주택가죠. 이게 한인수청장 때 완공이 된 건물인데 이게 한번 그 공연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워낙 시끄럽다고 면에 많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거의 야외 공연장을 공연은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관리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작년부터 이렇게 펜스를 쳐놔서 아예 접근을 하지 못했고 사실 주민자치회나 여기에서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화단도 가꾸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공연장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약간 그 바깥에서 이렇게 구획이 좀 됩니다. 소리는 이렇게 다 들리는데 이게 시각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또 사람들 이용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저녁에 와서 술을 먹는 분들 많이 계시고 노숙자들도 많이 오시기도 하고 우범화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용 의원이 좀 지적한 바는 뭐냐면 지금 이 잡초무성한 이 금빛공원의 슬럼화는 금천구청이 절차와 예산에 대해서 부실하게 정책을 편 결과다라고 좀 강하게 좀 지적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상반기만 해도 이 지역에 상반기만 110건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술 먹는다, 뭐 시끄럽다, 뭐 해서 이거는 앞으로 구가 이것을 리모델링을 하든 뭘 하더라도 이 공원의 운영 관리 계획이 마련돼야 된다라고 좀 지적을 한 건데 거기서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야외 무대는 그 관람소 아까 그 잡초가 무성한 이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목, 그리고 운동기구, 산책로 같은 경우는 또 공원녹지가 소관이고요. 그 옆에 화장실이 있는데 이거는 또 청소기능과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그 부분만도 지금 세 개 과로 나눠져 있어서 유기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도 지적을 좀 했고요. 그리고 금천구청 같은 경우는 2021년 이건 열린광장으로 만들겠다라고 계획을 좀 발표를 하고 예산을 33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26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멈춰버린 거죠. 그래도 올해는 구화가 이것을 열린광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 주민 설명회도 하고 주민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다 의견을 받으려면 약 45억이 확보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그 위에서 이것을 좀 삭감한 건데 그때 왜 삭감했느냐라는 부분에서 사실 조희영 금천구의원 지금은 좀 의원이 아니지만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니까 일단은 수백억 들여서 이 공원 만드는데 약 200억 정도가 들었습니다. 수백억 들여서 만들은 지 1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 이거를 돈을 들여서 지금 45억, 50억 들여서 이걸 다 뒤집어 놓는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이걸 수긍하겠는가? 그리고 좀 이것뿐만 아니라 공원에 공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은행공원도 공사가 있었고요. 철쭉공원도 있었고 지금 공원마다 얼마 되지 않는 공원, 공사한 지 얼마 안 된 공원도 다 지금 새로 하겠다고 다 뜯어 고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도 금천 구민들이 아우성인데 이거를 또 이렇게 고친다는 게 되겠느냐라고 좀 지적을 했고 거기 좀 주변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금도 많이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왜냐면 그게 시흥 일동이 현대시장과 대명시장 인근이고 거기 공원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그쪽에 모여서 밤에 산책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공사하겠다고 다 막는다면 좀 이게 안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좀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그 장판만 젖어도 흙더미가 젖어도 200만 원 이건데요. 지난번에 8월 8일, 8월 9일에 금천구에도 큰 피해를 좀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재난지원금, 그러니까 수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재난지원금이 주택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상가는 500만 원 지급했는데 이게 피해로 접수가 된 곳, 이곳은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된 곳은 이 피해의 강도에 따라서 일괄 지급되는 것이죠. 뭐냐면 장판만 살짝 져도 물론 장판 살짝 져도 장판 다시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과 막 흙이 들어와 가지고 흙이 막 뻘이 들어간 그런 집이 똑같이 200만 원.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도 약간 침수 바닥만 좀 시술된 것과 뭐 이렇게 뭐 수억 원짜리 물건이 다 젖는 이런 건데 똑같이 500만 원.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이 이게 좀 형평성이 맞느냐라는 부분 누가 봐도 이거는 좀 형평성이 없는 것 같다라고 좀 정재동 구의원이 구정지를 진행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부 구청 같은 경우는 이게 구청이 이게 여기를 많이 주고 어디를 적게 주고 할 수가 없다. 정부 지침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금천구가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고 좀 지적을 했고요. 정재동 같은 경우는 올해 좀 예산이 좀 많이 좀 남기도 한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금천구청이 올해죠. 올해 초에 지금 재난지원금, 특별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5만 원씩 줬죠. 그게 약 상당히 많은 몇십억이 좀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좀 이런 돈들을 여기에 좀 투여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누가 봐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이번 주가 축제 하이라이트죠. 하이라이트인데 지금 구민체육대회가 지금 15일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4년 만에 2018년 이후 4년 만에 개최가 되는데요. 왜냐면 이게 구민체육대회가 2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2018년하고 2020년에 열려야 되는데 이때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4년 만에 열리는데 일단은 지금 2012년부터 시작돼서 2018년에 독서 3동이 좀 우승을 했는데요. 올해 어떤 동이 우승할 건지 좀 관심이 되고 있고 좀 각 동마다 이런 선수단을 모집한다는 플랑도 좀 붙어 있습니다. 지금 금천 구민의 날 행사도 이날 진행이 됩니다. 이날 그 구민의 날 기념식도 함께 진행이 되고요. 후보자도 찾고 수상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2018년의 행사의 주변 사진입니다. 이런 쓰레기 더미가 문일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진행했는데 곳곳에서 이런 쓰레기 더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당시 기사가 있었는데요. 좀 넘겨볼게요. 2018년도에 일단은 4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퍼레이드가 1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행사가 시작되면서. 근데 이 준비하면서 9시 한 반 정도부터 퍼레이드 준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시에 퍼레이드 시작하고, 그 다음에 퍼레이드가 완료된 게 10시 40분. 그 다음에 이제 축사.
그리고 각종 시상식, 그리고 뭐 선서 뭐 이런 하면서 거의 11시 한 2, 30분까지 요 주민들이 서 계시는 상황이 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과도하지 않겠는가라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좀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제 다 각자의 부스로 가서 좀 앉아 계시고, 왜냐면 다들 좀 나이도 좀 있기 때문에 좀 그냥 2시간 동안 세워놓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라는 좀 지적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이 쓰레기의 문제입니다. 끝난 다음에 2.5톤 트럭으로 한 몇 대 분량의 쓰레기가 나오는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그 대부분이 음식을 먹기 위한 도시락, 그리고 뭐 거기서 먹는 막걸리나 이런 안주, 이런 다 이것이 다 일회용으로 다 했습니다. 그다음 2018년 같은 경우는 동별로 300명, 400명 정도 참여했고 약 4,0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면은 식사만 하더라도 거의 뭐 절반이 먹는다고 해도 막 2,000개의 도시락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런 쓰레기를 계속 만들 거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보면은 뭐 방송이나 영화 볼 때면은 밥차하고 밥차는 또 식판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금천구도 그런 거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좀 지적도 있고, 이 엄청난 쓰레기는 좀 줄여야 된다,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식사 시간과 봉사제에 대한 배려인데, 식사 시간은 물론 거기 체육이나 물론 이게 선수단과 봉사자분들은 이렇게 그 시간대로 움직이긴 하는데, 문제는 일반 주민들이 좀 이렇게 구경을 많이 오시다가 이제 한 10시 반 이때 행사가 한참 개회식을 하고 있는데도 이제 식사를 달가, 또 이제 술을 한잔 하기 위해서 이제 안주를 달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실랑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좀 음식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선수단하고 뭐 봉사자들의 음식을 따로 이렇게 챙겨오는 걸 보고 왜 음식이 남았는데 안 주냐 이러면서 실랑이가 붙고, 근데 봉사자는 봉사자 나름대로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봉사했는데 이렇게 욕을 먹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게 두 번에 이게 하면서 이런 좀 문제를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년 만에 만들어지는 축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한번 좀 지적을 좀 해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금천 하모니 축제가 이번에 좀 열립니다. 이번 주 13일부터 하는데, 사실 지난주부터 일부 행사가 진행이 되어 왔고요. 그 하모니 하우스가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진행이 됐고, 이번에 14, 15일은 금천 인형극제가 문화적 독산일동에 있는 문화정원에서 열리고요. 또 14일, 16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금천 청년축제, 그리고 생활문화축제가 또 열립니다. 그러니까 요 하모니 축제의 모든 축제들이 다 이렇게 겹쳐서 진행이 되는 거고요. 15일 날이 메인인데 구민 한마당 체육대가 열리고요. 북 페스티벌이 열리고, 청춘빌딩도 쉬는 날 해가지고 같이 평생학습 동아리축제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날은 메인 행사가 안녕천 광장에서 열리고요. 이날에 김창완 밴드가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큰 잔치가 좀 열리고, 2030 처녀를 위한 보일 라디오까지 열립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행사들이 열린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불꽃 축제도 있었지는 하지만 올해 금천구에서 이번에 한번 좀 즐거움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금천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라인은 라디오 금천과 마을신문 금천이 함께 만들고요. 저는 진행의 이성호, 기술에는 김우경, 신선동 PD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